네, 반갑습니다. 자, 평가단 22회차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공, 그다음에 고용인, 사무소 인장, 휴업과 폐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예. 자,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법인인 개공,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제 14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해서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14조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된 법인인 개공은 14조만 하는데 이 14조가 시험에 100% 반드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기본 내용은 다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이것을 반복해서 보셔야 또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관상 기분 경경, 스님의 관상을 보니까 기분이 경경 가볍게 좋아집니다. 중관상 기분 경경, 그렇습니다. 자, 내용 다 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순간적으로요, 이것이 몇 개냐 정확하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반복하셔야 되는데, 중개업은 이제 본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이제 겸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업.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가는 상담. 기타 중개업의 부수에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대행인데, 이 분양 대행이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자, 분양 대행은 뭐하고 뭡니다 하면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회 때 주택 용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X, 이게 작년에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주택하고 상가 건물이거든요. 용지에 대한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14조에 안 나옵니다. 예, 자, 문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개공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자, 그럼 볼게요.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에, 분양대행인데, 주택하고 상가 건물 부분의 분양대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에 깔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14조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건물은 주택하고 상가 건물 두 개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기억에 공장 건물에 대한 분양 대행은 14조 업무가 아닙니다. 자, 니은의 상가 건물 용지에 대한 분양 대행도 14조 업무가 아니에요. 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수능하시고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미워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이사 도배업체의 운영이 아니라 이사 도배업체의 알선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리얼의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고, 창업기법 정보 제공이 아니라 경영기법 정보 제공. 자, 그 다음에 경매, 권리분석, 취득,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요것은 14조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업의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요것도 14조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업. 요것도 작년 31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공매 대상 부동산 외에 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돼요. 경매, 공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알선 및 입찰의 대리 이거 할 수가 있거든요. 동산이다 했으니까 또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14조에서 적법화할 수 있는 것, 이 박스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미엄하고 비엄. 이 문제 1번을 맞추셨다면 진짜 열심히 제대로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맞추신 분은 진짜요 대단하신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도 아마 헷갈려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맞추셨다면 대단하신 것. 자, 넘어갑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2번 문제 갑니다. 겸업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부칙 개공은 업무 지역이 전국이다. X죠. 자격증이 없는 복덕방 할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광도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특별하신 분, 특광도. 다만 이제 정보망에 가입을 했을 때에는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특광도 바깥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더라. 어쨌든 전국이다 하면 X. 자,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법인인 개공에 허용된 겸업 업무 14조를 모두 다 할 수 있다. X죠. 부칙 개공, 복덕방 할아버지는 14조 중에서 경매, 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할 수 있다 하면 X. 자, 3번요. 기출 질문인데 겸업을 해야 한다면 틀려요. 14조 겸업은 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 자, 4번에 모든 개공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 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은 14조 업무인데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7가지 그것만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는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14조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껏 다른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4조 요 업무들은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다만 부칙 개공 한 분은 14조 중에서 뭘 하나를 못한다. 경매, 공매, 알선, 대리 하나를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은 14조 업무니까 법인 사업자도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질문은 공인중개사의 개공,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X죠. 개인 사업자니까 능력껏 하는 게 능력껏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택의 분양 대행이든 뭐 상가 분양 대행이든 토지 분양 대행이든 개인 사업자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 X. 자, 옳은 거 정답은 4번 정답됩니다. 모든 자가 들어갔을 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구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문제 갑니다. 고용인 얘기인데요. 직원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개공 사장님이 고용인 직원을 고용합니다. 10일 내에 고용신고한다. X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직원이 일하기 전까지 사장님은 고용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업무 개시 전. 자, 2번. 소공에 대해서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얘가 진짜로 자격증이 있는지를 이 등록관청이 다 알아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됩니다. 얘 자격증 있는 거 맞나요?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3번. 소속 공인중개사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X예요. 소공인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데 경매 물건 입찰 대리 이런 것들 경매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어 정의 자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누구냐?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매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용어 정의 자체에서 경매 업무 수행한다 말이 안 나오니까 못하는 것이고 또 경매 대리업의 대부분 규칙에서 경매 요 물건에 대해서는 개공이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매장에 직접 출석하라. 그 말은 소공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공인은 경매 물건 알선 대리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자, 4번요.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불법 행위로 의뢰인의 손해 입혔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직원이 사고 치면 중개 사고 치면 사장님이 중개 사고 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 15조 2항. 자, 15조 2항 때문에 사장님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사장님도 책임지고요. 잘못한 보조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장님만 책임을 지고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직원 할만하지요. 그러면 오케이. 직원도 같이 책임을 집니다. 연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 책임. 오케이. 자, 5번요. 고용 전자 할 수 없다. X 할 수 있어요.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가 있다.
고용전자, 삼성전자에 고용되는 겁니다. 고용전자 가능하고요. 인장전자, 인장 등록도 전자되고요. 재변전자, 재개신고나 기간 변경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폐빵, 휴폐업은 빵문 신고하셔야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 2번 나오겠죠.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개공, 갑의, 소공, 을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뢰인 병에게 거짓 행위로서요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책임들이 있느냐 그 말이겠죠. 자, 1번요. 을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사장님 갑의 행위, 개공 행위로 본다 돼 있거든요. 본다라는 말은 추정이 아니라 간주한다 하셔야 돼요. 간주.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을의 모든 행위는 아닐 거고 어떤 행위다? 업무상 행위. 여기 지금 업무상 벌어진 행위니까 그죠? 앞에는 뭐 맞다고 하셔야 되겠고요. 뒷부분에 추정이 아니라 간주한다 또는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정한다 X. 자, 을. 이번에 을은 소공인데 소공이 거짓 행위한 거예요. 33조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죠. 소공의 금지행위, 소공 자신은 어디로 간다? 행정상으로는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되고요. 형사상으로는 거짓행위니까 을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50조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도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벌금이 1,000만 원의 벌금이죠. 사장님 징역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벌금. 그래서 이것을 양벌 규정이라 하는데 양쪽 다 형사처벌한다. 양벌. 여기도 1년 1천 징역 벌금. 여기도 해당되는 벌금형. 그래서 양벌의 벌은 징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벌의 벌은 뭐다? 벌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벌금. 그래서 여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징역이다 하면 X가 됩니다. 자, 3번요. 개공에 이러한 배상 책임, 중개와 관련되는 중개사고와 관련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공인은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업무 보정은 언제까지 된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시험 100% 나오는 거죠. 등록하기 이전에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야 된다. X예요. 등록을 한 후부터 이 등록 번호 가지고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시험 100%. 자, 4번요. 갑은 누구다? 개공. 개공은 을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 때문에 사장님이 금지 행위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개공의 금지 행위는 상등치. 상등치는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았다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요. 갑의 병에 대한 책임 인정되면 을 직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3번 문제하고 같은 지문입니다. 둘 다 연대 책임, 배상, 돈 물어주는 민사 책임이니까 둘 다 연대에서 책임을 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4번 정답됩니다. 자, 1번 지문은요, 다시 보시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 2번은 직원이 징역 벌금 먹을 때 사장님은 징역이 아니라 이 벌금 먹는다는 거. 업무 보정은 등록을 한 후부터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 이전이다 하면 틀리죠? 사장님이 금지행위 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금지행위 상등치 또는 업무 정지. 자, 민사상 배상은 연대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진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4번 정답. 오케이. 요 사례형으로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된 거니까 요 스타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사무소 명칭, 광고 이름 적어라. 사무소 명칭은 딱 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1번에요.
개공이가 광고한대요. 광고할 때는 이름을 꼭 표기를 해야 됩니다. 광고물에 광고 실명제 이름을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얼마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2번요. 개공이가 표시 광고할 때 허위 광고를 해요. 거짓 광고. 네, 이때는 50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두 개를 구별하시는데 소극적으로 이름을 안 썼다. 게으르다. 이름을 써야 되는데 광고물에 이름 안 썼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름도 쓰고 했는데 허위 광고를 적극적으로 했다. 적극적인 나쁜 짓이죠. 이것은 500입니다. 네, 구별을 꼭 해주시고. 자, 그럼 3번입니다. 법인인 개공이가 분사무소 지점에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간판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깥 내다 그는 거요. 벽면 이용하는 간판,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일 수도 있고 돌출 축 튀어나온 돌출 간판일 수도 있고 옥에 옥상에다 올린 옥상 간판일 수도 있고 요 바깥에다 거는 거 옥외 광고물 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간판에다가 이름 써야 돼요. 설치할 때 이름은 분사무소니까 누구의 이름을 쓴다? 책임자, 지점장의 이름을 표기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요 신고 필정이나 신고 확인서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점이니까 지점장의 이름을 표기한다. 오케이. 자, 4번 지문에 개공은 표시 광고에 자, 광고에다가 지면 광고를 해요. 또는 인터넷 광고를 해요. 기본적으로 기재할 게 있어요. 광고물에 소연, 명성,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명칭, 개공의 성명, 그죠? 다 실명으로 유령회사 아니고요. 대박 사무소, 다음에 전화번호, 다음에 어디 위치 소재지, 진짜 있는 사무소고요. 저도요, 허위 광고하는 가짜 중개업자 아니에요. 실명, 이름도 써야 되고 광고에 광고 실명제에 또 등록했으니까 등록 번호까지 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해요. 그러해. 뭘 그러지 않아. 그런데 오케이. 그래서 등록 번호까지 기재한다 하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허접하지만 자꾸 나옵니다.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험 자꾸 나와요. 소연, 명성, 등록번호 이것을 광고물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우리 중개업을 하는 개공이 허위 광고 때려서 아파트 시세를 자꾸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니까 광고할 때는 실명으로 정확하게 있는 물건만 정확한 정보로 광고하는 것이지 허위 광고 때리면 안 돼요. 500 이하 과태료. 오케이. 가짜 매물 올리면 안 돼요. 유령 회사 차려가지고 허위 매물 때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실명으로 있는 그대로 공개하세요. 소연, 명성, 등록번호. 자, 이렇게 됩니다. 5번에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 철거명했다. 자, 간판을 잘못 달았다. 등록관청이 철거하라 그러죠. 철거 명령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민사집행법 경매 처리한다. X예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여기에 따라서 대집행, 대신 집행, 대신 철거에 갈 수 있다는 거. 민사집행법은 경매 처리하는 거예요. 간판 잘못 달았다 철거해라. 철거하지 않으면 뛰어가지고 자 경매물 끝나왔어요. 현장에서 자 간판 사세요. 길전한 사람 입찰해 보세요. 뭐 가격 불러보세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요 용어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정답은 3번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자, 6번 문제 갑니다. 사례인데 법령상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세요. 기출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시험에서 또 언제라도 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계공갑은 A군에서 B군으로 사무소 이전했다. 이전하면 이전 신고하는데 이전한 후 10일 내에 이전 신고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이전 전 관청, 이전 후 관청. 어디다 하는 거죠? 이전 후 관청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군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B군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자, 2번. 계공을이 관할 지역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면 이전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기존 등록증 종이에 변경상 기재, 변경기재에서 교부하였다. 틀린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예컨대 강서구 사무소를 강동구로 옮겼어요. 강서구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전 후 관청, 강동구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되지요. 이전 신고할 때 구비서류가 이사 왔는 띄용 들어가잖아요. 이사 왔는 띄용 세 가지. 자, 이전 신고서 쓰고요. 강동구 사무소 얻었다는 사무소 확보 정비서류. 자, 그 다음에 뭐가 포인트가 돼요? 요 등록증. 서구 등록증을 동구에다가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 강서구 등록증을 강동구에다가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하고 강동구 등록증으로 새롭게 뭐 한다? 재발급 받으셔야 돼요. 재교부. 기존 종이 들어가서 주소도 고쳐주고 등록관청 이름도 다 고쳐주세요. 변경 교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예,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재교부, 재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재발급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법인인 계공 병은 D군에다가 분삽 설치하고 D군에다가 설치 신고했다. X 시험 문제 100%.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 관청에다 하셔야 되겠죠. 그죠? 시험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분사무소 할 때 모든 신고 전부 다 어디 가서 한다? 주사무소 등록 관청. 분사무소 설치했다.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 관청. 분사무소 이전했다.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한다? 주사무소 등록 관청.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주사무소 등록 관청. 오케이.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 해가 없고요.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4번요. 법인인 계공정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보정 설정 증명서를 첨부했다.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정답 되겠어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 서류 분신 실업사 분신한 자, 또 느낌이 안 좋다 이거 날씨가 습해가지고 자꾸 그런데 우리 저기 뭐지요? 이거 칠판 좀 바꿔줘요. 잘 되는 걸로. 칠판 너무 안 돼. 나만 그러나? 자, 어떻게 잘 안 돼요? 우리 저기 바꿔주세요. 속 안 좋으시겠다. 자, 갑니다. 4번 지문입니다. 분사무소를 지정할 때 분신 실업사, 실무교육 수료증. 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보정설정 들어가잖아요.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얻었다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는데 구비서류 다 외우기 싫어요 하더라도 설치 요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보정 설정해야 되잖아요. 얼마 이상 추가 설정한다. 1억 원 이상을 추가 설정해야 되니까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서류를 첨부했다. 4번 잘한 거죠? 정답은 4번. 자, 5번은요. 사무소 같이 씁니다. 공동사무소 얘기인데 그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공에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로 가든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규 등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합의 승낙이 돼야 되는데 승낙이 없이는 막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승낙서 첨부해서 신규 등록이거나 이전 신고로 들어가는데 그 승낙서 못 주는 계공이 한 명 있어요. 걔가 누구다? 업무 정지 중인 계공인 거예요. 영업 정지 중인 계공인은 이 승낙서를 못 줘요.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인 개공이하고는 새롭게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요, 업무 정지 중인 개공 무가 정한 성나서 말이 틀린 거예요. 얘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첨부해서 신규 등록했다면 이건 거짓말이다는 얘기예요. 4번이 정답이 되고 3번 질문에 분사무소 신고는 무조건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소유등록관청. 2번도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 관할 지역 밖으로 가게 되면요, 등록증은 반드시 뭐 한다? 재교부, 재발급돼야 된다는 거. 기존 거 사용을 못해요. 재발급 하셔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변경교부 안 되는 거고, A군에서 B군으로 관할구역 밖으로 갔다면 이전 후 관청 B군 군수에게 이전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7번 갑니다.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소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하는 거. 간판을 띄어서 패대기 치패리. 예, 등록 취소 폐업.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 패대기 치패리. 치패리. 등록 취소 죽었다. 폐업 죽었다. 딴 곳으로 가서 기존 건물 죽었다. 죽을 때 간판 철거하는 겁니다. 일시정지, 자격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도 철거 없습니다. 대리업의 업무정지도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일시휴업도 철거하지 않습니다. 딴 곳으로 완전히 갔을 때 그때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8번 갑니다. 분사무소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제 사례형인데, 자, 요런 질문들이 지금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자, 주사무소 어디에 있다? 강남구. 분사무소를 분당에다가 두고 산대요. 1번 시험 100% 분사무소 설치하고 신고하는데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강남구. 그죠? 강남구청에다가 신고하셔야 되고, 2번에 설치 신고 받은 강남구청은 지체 없이 분당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강남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분사무소는 분당구청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신고받으면 분당에다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며칠 내에 알려준다? 지체 없이. 자, 3번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틀렸죠? 특수법인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지역농협을 제외한다 했으니까 중개업을 본업을 하는 중개법인이잖아요. 중개법인의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중개업을 본업을 하는 중개법인의 지점의 지점장이 자격증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실무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앞부분이 X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인데,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 조문에서. 추가 설정하는 얘기는 주된 사무소 본점 자체가 이미 2억 이상의 보증이 설정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점마다 플러스 1억을 추가하라 그 말이에요. 예컨대 2억짜리 공제 가입했다면 2억짜리 공제를 3억짜리 공제로 바꿔라. 2억짜리 서울 보증보험 들어가 있다면 3억짜리 보증보험으로 바꿔라. 이게 추가 설정 개념입니다. 종류가 완전히 달리 해서 별도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보증에다가 보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존 보험에다가 더 보태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도로 해야 된다. 종류 달리해서 별도로 해야 된다. 틀려요. 자, 5번열. 강남에 본점이 있으면 강남에는 지점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사무소 시흥구를 제외해야 되는데 강남에 본점이 있는데 또 지점을 두게 되면 강남구 안에 사무소가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면 뭐가 된다? 이중사무소. 떴다방이 돼버려요. 두 번째 사무소가. 떴다방 이중사무소 들어간다? 상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번 맞는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이중사무소 상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오케이. 4번하고 5번 있잖아요. 그죠? 특히 4번 지문요. 이것도 이제 추가해서 봐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인장.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틀렸네요. 법인인 개공입니다. 하게 되면 법인의 인장.
21세기 법인 인장인데 분사무소 원칙은 법인 인장 같은 도장으로 등록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불편하지요. 도장 하나 가지고 본전 지점 같이 쓰면 불편하니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더라.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인데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한다면 틀려요. 새로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면 틀립니다. 원칙은 법인 인장이거든요. 원칙은 법인의 인장. 예외적으로 불편하면 이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X 하시고 2번 가죽 치세 7mm 이상 30mm 이하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도 있다.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할 수도 있다는 거. 등록 신청할 때 할 수도 있다. 도장은 치는 거니까 바꿨다면은 바꿔쳐야 돼요. 변경일로부터 7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은 인감 도장이니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자, 라스트 10번. 휴폐업 옳은 걸 찾아라. 1번.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때에는 지첩 신고한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이거 쏘지 마시고 휴폐업 관련된 신고는 전부 다 사전 신고 하고자 할 때 미리 해야 되잖아요.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한때가 아니라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지체없이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멜롱멜롱. 자, 이번요 등록을 했는데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석 달이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3월이 초과되는 휴업이 되니까 미리 휴업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휴업 신고 안 했단 말이에요. 업무 정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는 거지요. 3번 재개 신고 다시 일하겠다.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받아둔 거 있죠. 다시 일하겠다 그러면 즉시 돌려주는 거예요. 즉시 반환 돌려줘야 된다. 3번 정답. 4번 휴폐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안 됩니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휴폐 빵이죠. 휴폐업은 빵문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증 가지고 반납을 하면서 휴폐업 신고하거든요. 등록증 가지고 직접 가서 방문 신고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안 돼요. 5번 질병징지 부득이죠. 부득이일 때는 예외입니다. 예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부득이 없는 한은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셔야 됩니다. 문구가 얼핏 보면 있잖아요. 얼핏 보면 싹 속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 없는 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셔야 돼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즉시 돌려줘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하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제 22회 차도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7월 달인데 장마도 있고 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고 7월 모의고사는 기출 스타일대로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혹시라도 중개사법이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7월 달에는 점수가 잘 나오실 거고요. 8월 모의고사도 7월 달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겠지만 그래도 기출 스타일대로 그렇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난이도는 조금 올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점수가 더 좋고요. 7월 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련하면 8월 달이 점수가 더 좋게 그렇게 꾸준히만 7, 8월 정도 꾸준히만 해주시면 이제 9월, 10월은 좀 수월하게 정리되시고 합격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